영상 시청 전에 먼저 구독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소년왕의 마지막 봄. 1. 왕이 된 아이. 전하, 일어나셔야 합니다. 12살 홍이는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다. 내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이도 알 수 있었다. 아바마마께서. 그 순간 홍이의 세상이 무너졌다.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병약한 몸으로 버텨온 왕은 끝내 아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남기고 갔다. 이제 내가 왕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12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즉위식 날 홍이는 너무나 큰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다. 옷이 바닥에 질질 끌렸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다. 그중 한 사람 수양대군의 눈빛이 유독 또렷했다. 조카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왕자를 보는 눈이었다. 삼촌의 미소. 전하, 정사가 어려우시면 소신들이 돕겠습니다. 김종서 영의정이 말했다. 황보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충직한 신하들이었다.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수양대군이 미소 지었다. 형님들께서 애쓰시는구려. 하나 전하를 보필하는 것은 왕실의 의무이기도 하지 않소? 말은 부드러웠지만 공기가 차가워졌다. 수양대군 이유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다. 형 문종보다 건강했고 똑똑했고 무엇보다 야심이 있었다. 그는 어린 조카를 볼 때마다 생각했다. 저 자리는 내 것이어야 했다. 밤이 되면 수양대군은 측근들과 모였다. 한명회 권람. 냉철한 머리를 가진 자들이었다. 김종서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종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소? 달빛 아래 수양대군의 얼굴은 차가웠다. 3. 피의 밤. 1453년 10월 10일. 계유년의 그날 밤. 김종서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른이 넘은 노장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누구냐? 대답 대신 칼날이 날아왔다. 수양대군이 직접 휘두른 철퇴였다. 그날 밤 궁궐과 도성 곳곳에서 비명이 터졌다. 김종서, 황보인, 조급관, 단종을 지키던 중신들이 차례로 쓰러졌다. 그들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궁궐에서 단종은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옵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전하, 역적들을 소탕하는 중이옵니다. 수양대군이 핏자국이 묻은 옷을 입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역적? 김영의정께서 역적이라니. 전하를 위한 일입니다. 단종은 알았다. 이제 자신은 왕이 돼 왕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궁궐의 공기가 바뀌었다.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 어린 왕은 그저 옥좌를 채우는 인형에 불과했다. 4. 왕좌의 교환. 2년이 흘렀다. 전하, 상황으로 물러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한명회가 부드럽게 말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14살 단종은 옥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짐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세조가 된 것이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다가 곧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닌 그저 군이라는 이름을 받은 죄인. 창덕궁에서 쫓겨난 단종은 뒤를 돌아보았다. 저 안에 아버지의 기억이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오, 충절의 불꽃.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소. 성산문이 조용히 말했다.
주변에는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이 모여 있었다. 상황을 포기시켜야 하오. 이것은 역적질이 아니라 충의이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세조가 창덕궁에 나올 때를 노려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새어나갔다. 밀고자가 있었다. 김질이라는 자였다. 영모다. 상황을 포기시키려는 영모. 1456년 6월 6명의 충신이 잡혀왔다. 세조는 직접 국문에 참여했다.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나라를 뒤흔드느냐? 소신들은 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성산문이 당당히 말했다. 고문이 시작되었다. 손톱이 뽑혔고 살이 찢겼다. 그러나 누구도 굴복하지 않았다. 처형대에 선 성산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상황 전하 신들은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6개의 목이 떨어졌다. 피가 형장을 물들였다. 그 소식을 들은 단종은 방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6. 영월의 마지막 봄.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깊은 산속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곳이었다. 작은 방 하나, 감시하는 관리들, 하루 2끼의 초라한 밥. 왕이었던 소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단종은 책을 읽었다. 글을 썼다.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느 날 사약이 도착했다. 상왕께서 영모에 연루되셨다 하옵니다. 거짓이었다. 단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조에게 단종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17살 소녀는 사약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던 것일까? 그는 생각했다. 왕으로 태어나 왕다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했다. 자신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사약을 마시기 전 단종은 창밖을 보았다. 봄이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 봄이구나.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7. 죽어서 돌아온 이름. 단종의 시신은 초라하게 묻혔다. 이름도 없는 무덤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다. 영월 백성들은 몰래 단종을 위해 제를 올렸다. 금령이 내려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200년 뒤 숙종이 명을 내렸다. 노산군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묘호를 올려 단종이라 하라. 죽은 지 200년 만에 단종은 다시 왕이 되었다. 무덤은 능으로 격상되었다. 장능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사육신에게도 복권이 내려졌다. 그들의 충절은 역사에 길이 남았다. 영월 사람들은 말한다. 봄이 되면 장릉 주변의 꽃들이 유난히 많이 핀다고. 마치 그날 단종이 마지막으로 본 봄꽃들이 매년 그를 찾아오는 것처럼. 에필로그. 역사는 단종을 비운의 왕이라 기록했다. 하지만 단종은 단순히 불쌍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의 폭력성을, 충절의 무게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에 죽은 소년. 그가 남긴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가슴 아픈 질문이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지금도 영월 장릉에는 봄마다 꽃들이 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개를 숙인다. 어린 왕을 위해.